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G0 시대라고 합니다. 패권 국가가 없는 지금의 시대가 G0 시대다라고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이 2011년부터 주창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G0 세계에서는 과거의 패권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동맹국을 확보할 수 있는 중심축의 국가가 승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채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림자 국가는 패자가 된다는 것이 이언 브레머의 주장인데요. 현재는 패권 다툼의 시대죠. G1의 자리를 놓고 기존의 강대국 미국과 도전자 중국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50년까지 G1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제조 2025 정책과 안보 군사력 강화 같은 수단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는 전 중국의 국민들이 다 잘 사는 소강 국가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을 2050년까지는 군사력을 미국을 능가하게 만들면서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현재 대립을 기술 발전 견제를 지난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과 소련의 냉정 시대에 이은 이데올로기 전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세계 전쟁에서 미국은 정면 돌파, 정면 대결을 했고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 세계 최고의 GDP 그리고 군사력 기초 통화를 갖고 있는 G1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전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는 GDP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최윤식 미래학자의 책 앞으로 5년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약점은 엄청난 부채와 또 기술적인 한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추월하려면 2020년까지 8%의 경제 성장률을 그리고 2021년부터 30년까지는 6%, 2040년까지 4%, 2031년부터 계속 4%대를 유지하는 대신에 미국 쪽에서는 2.9%의 성장률이 지속되어야 2049년쯤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 수준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 8% 되지 못하고 있죠. 미국은 지난해 GDP 성장률 2.9%, 현재 미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3%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봤듯이 현재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대체로 들어주면서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여타 선진국 대비해서 미국이 정말 빠른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올해부터는 미국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불확실성이 들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다. 이러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어제네요. 어제 분석이 나왔었던 대신증권의 미국 혁신에 투자하라라는 리포트에서는 향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여타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 대비해서 투자처로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4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꾸준한 국가 R&D를 지속해왔고 또 노동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인구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오일과 리쇼어링 같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 이 4가지 요소들을 미국에서 꾸준하게 축적시켜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경로가 잘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혁신 마인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71년인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때는 영국이 패권을 갖고 있던 시기였고요. 1871년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국의 부의 축적을 이뤘습니다. 이때 통신업과 철도업 역시도 함께 발전했고요. 1863년 석유업을 비롯해서 미국이 혁신을 했을 때 이때부터 미국이 패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했던 시기 1878년부터 전기산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1908년에는 자동차 산업이 주도했던 혁신이 일어났는데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때 컨베이어 벨트가 있으면서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있었고 완벽하게 미국이 패권을 쥐고 갔었던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IT 산업이 모든 산업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거대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혁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져 왔고 지금부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클라우드, 스트리밍이 혁신을 주도하는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기업으로는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경제는 5번의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첫 번째 위기가 1929년의 대공황기였습니다. 이때 GDP 평균 성장률이 1.1%를 기록했었는데 1920년대 미국이 굉장한 황금기를 보냈었고 이때 이후에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1.1%라는 아주 끔찍한 경제 성장률로 쭉 버텨가다가 경제 부진 10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1940년대 되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최전성기에 진입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때 당시의 평균 성장률이 4.5% GDP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40년부터 73년까지 30년 넘게 미국 경제의 전성기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1970년대에 있었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였는데요. 이때는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일본과 독일에게 패권을 빼앗기는 순간까지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1980년대는 많이 말씀드렸던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오믹스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굉장히 크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으로 저축 대부업체가 파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네 번째는 2001년 IT 버블이었습니다. 9.11 테러까지 발생을 했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008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가 도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국면인데요. 매번 위기에서 벗어났었던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실 부분의 구조조정과 재정 지출의 확대, 신산업의 등장이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바로 혁신, 신산업이라는 것이죠.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 혁신 기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북미와 그리고 환태평양 지대, 서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미, 그리고 동유럽까지 쭉 살펴봤을 때 북미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특히 US, 미국 쪽에 51개의 혁신 기업이 쏠려 있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 혁신 기업 가운데 20개 기업을 압축하면서 미국 혁신 기업의 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각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업 영역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고 합니다.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닷컴, 아마존닷컴, 그리고 페이스북, 알파벳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T 기업들 쭉 나와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의 비중이 컸었는데요. 인사이트, 버텍스 파마수티컬, 일루미나, 알렉시온 파마수티컬, 얼라인 테크놀로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입니다. 이 안에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치아 교정 기업 있었고요.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소비재에서는 이 마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있는데요. 바로 컨델슬레이션 브랜드,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같은 주류 음료 기업들 포진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견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야이고요. 혁신 기업들의 지분 확보는 성장률 제고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시각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